네, 안녕하세요. 다스 시스템 코리아에서 솔리더스 PDM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철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솔리더스 PDM을 사용한 업무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웨비나로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구나를 이해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웨비나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6월 10일이 되겠죠. 오늘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프라인에서 직접 얼굴을 뵙고 솔리더스 PDM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요 메일을 한번 받으셨을까요? 이 웨비나에 참석하기 위한 메일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PDM 데이 사전 등록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이런 창이 열리고요. 이쪽에 오른쪽에다가 개인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저희 PDM 데이에 등록이 되시는 거고 저희 행사에 직접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약도를 그냥 캡처를 해봤는데요. 선릉역 뭐 2호선 한 4번 출구 뭐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HA 컨벤션 센터 4층에 5번 강의실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약도는 여기 메일에 보시면 역삼동 HJ 컨벤션 센터 4층 강의실 5 해놓고 오시는 길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어떻게 오면 되겠구나 라고 아시게 되겠고요. 그래서 6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PDM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질문과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 웨비나의 특성상 지난주에 오셨던 분도 있고 그리고 오지 않으셨던 분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데이터 관리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정의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 하는 것이 데이터 관리다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굳이 볼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한다는 얘기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접근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관리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데이터 관리를 이런 전문적인 PDM 도구가 없는 데서는 보통 파일 서버를 많이 쓰시는데 파일 서버가 과연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나를 생각해 보시면 파일 서버가 실제적으로는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것은 주요 자산인 데이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데이터 관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일 서버를 또 예를 들어드리면 과연 이것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 파일을 삭제할 수가 있고요. 뭐 옮긴다든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권한이 없는 사람인지 있는 사람인지 구별하지 않고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보관이 돼야 되는데요. 보통 파일 서버가 회사가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수많은 폴더 사이에서 과연 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보관되는 것 역시도 데이터 관리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도와주는 전문적인 PDM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설명드리는 솔리드웍스 PDM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 PDM은 전문적인 설계 데이터 관리 도구입니다. 그래서 PDM이라고 부르고요. 솔리드웍스 애드인 방식 혹은 윈도우 탐색기 환경에서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PDM들이 다 그러하듯이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리더스 PDM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쉽고 그리고 아주 빠르다라는 거죠. 빠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체크인, 체크아웃 속도가 아주 빠르다라는 겁니다. 체크인, 체크아웃이 뭐냐라고 하면 체크아웃은 수정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크인은 수정 권한을 반납해 넣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조금 더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솔리덕스 PDM은 패키지 형태의 제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툴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각 고객사에 맞게 세팅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도입하는 데 기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도입을 하실 수가 있고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위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은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정보가 PDM 서버의 한 곳에 다 집중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PDM 서버를 옆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PDM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일의 물리적 저장 및 입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에 모든 파일이 다 저장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체크인, 체크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밑에 설계 부서의 설계자를 먼저 보시면 설계자들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것을 참고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생성할 때 체크아웃을 해서 파일에 대한 수정 권한을 획득하고요. 그리고 수정이 다 된 다음에는 이것을 서버에 밀어 넣으면서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 권한을 반납하게 되고요. 또 다른 설계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이 내용을 수정할 때는 체크아웃을 하고 그리고 설계가 다 되었으면 체크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자는 이런 설계된 내용을 검토를 한다든가 그리고 승인하는 과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데이터가 서버 한 대에 정보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대성되어 있는 데이터의 배포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배포를 받는 사람들은 뭐 구매팀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장 작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제조 기술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사에 있는 사람도 데이터 배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솔리덕스 PDM을 활용하는 베네핏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설정에 따라서 권한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고요.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완전히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도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솔리덕스 PDM은 강력한 검색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웨비나에 제가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강력한 검색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강력한 검색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리덕스 PDM을 이용하면 요즘 글로벌 시대에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사가 있다라는 이런 케이스에서도 국가 간을 넘는 원격지 간에서도 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워플로우는 제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솔리덕스 PDM은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 있는 ERP라든가 SCM 이런 다양한 기관 시스템과 연결돼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솔리덕스 PDM 안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결성을 위해서 외부에 있는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기능들도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솔리덕스 PDM은 가장 작게 쓰는 고객은 한 카피를 쓰는 고객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시는 고객은 수백 카피를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그 활용하는 기능은 다 다른데요. 그래서 아주 작은 조직이든 아니면 아주 큰 조직이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해서 안정되게 정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M 사용 방법이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UI 소개를 좀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기존에 솔리덕스 PDM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웨비나에 처음 등록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UI 소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 기반의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했는데요.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입니다. 저희 솔리드웍스 PDM은 별도의 UI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탐색기와 이것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이 익숙하고 빠르게 적응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솔리드웍스의 통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솔리드웍스 안에서도 PDM 작업을 동일하게 탐색기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리드웍스 작업을 하든 아니면 솔리드웍스 작업이 아니라 그냥 탐색기에서 작업을 하든 어떻게 됐든지 쉽고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UI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윈도우 탐색기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탐색기 형태이고요. 일반적인 폴더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 저희가 블루베리라고 부르는 이런 다른 폴더는 약간 다른 모양이 있죠. 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폴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더 구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로컬 환경, 그러니까 그냥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노트북 컴퓨터에서 사용하시던 폴더 구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폴더는 저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 되면 저는 마치 제 장비에서 혼자 폴더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PDM에 접속한 모든 사용자들이 이 폴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파일 역시도 마찬가지죠. 파일을 이 안에다가 밀어넣게 되면 그 파일은 저뿐만 아니라 권한 있는 모든 사용자가 그 파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밖에는 그대로 탐색기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저희 솔리드웍스 PDM 환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파트 하나를 그냥 이메일 파트를 찍었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3D 데이터의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3D 데이터의 미리 보기는 솔리드웍스가 있건 솔리드웍스가 있지 않건 어떤 경우에도 미리 보기를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솔리드웍스가 없으신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런 3D 데이터를 검토하는 환경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 카드를 보시게 되면 솔리드웍스 안에서 만들어 놓은 속성 정보들, 그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도록 원 페이지에 다 정리해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접근이 훨씬 더 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BOM, 포함, 사용된 위치 등이 각종 다른 정보들을 한눈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UI 소개는 지나가고요. 다음 얘기부터,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신규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설에는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표준화된 파일 저장 구조와 표준화된 파일의 저장, 그리고 다양한 변수의 세팅 및 회사별 용도별로 다양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템플릿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템플릿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안에 보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신규 폴더를 작성해도 됩니다만 저는 신규 프로젝트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다소 시스템이라고 넣을까요? 다소 시스템이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그리고 고객사는 어떤 특정 회사 이름을 찍고요. 그 다음에 서울 영역을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몇 정보를 입력하면서 위에 프로젝트 코드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 지금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한 프로젝트 코드를 신규로 채번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긴급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죠. 그럼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것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진행할까요? 지금 여기 신규 프로젝트 폴더 밑에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 카드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 카드 안에 아까 제가 입력했던 프로젝트 넘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네임 역시도 입력했던 내용이 들어가고요. 고객사 정보라든가 로케이션이라든가 디스크립션 내용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폴더를 만든 것과 분명히 다른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 컨셉 폴더부터 3D 데이터 폴더, DXF, 일렉트리컬 뭐 여러 가지 폴더들이 회사 표준에 맞게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젝트 관리 대장이라는 문서가 또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열어볼까요? 네, 제가 이 프로젝트 관리 대장을 열어봤는데요. 좀 전에 작성했던 여러 정보들,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프로젝트 코드가 뭐고, 프로젝트 이름이 뭐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 작성한 데이터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다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관리 대장 같은 경우에 포맷을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형식을 맞추는 것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 하시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이 아래에 하위 폴더에 3D 데이터 폴더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회사 표준에 맞는 스탠다드 양식으로 폴더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어셈블리들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BOM 탭을 한번 눌러볼까요? BOM 탭을 눌렀더니 여기 최상위 어셈블리 파일, 그 파일명 자체도 지금 프로젝트 코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하위에 서브 어셈블리가 이렇게 우리 회사의 표준 스타일로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 표준을 정확히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개설을 통해서 폴더 구조를 만들게 되면 프로젝트 간의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 신규 프로젝트의 중간에 끼이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이 프로젝트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아서 어떤 파일이 어디 있지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파일인지를 못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겠구나, 우리 회사 표준은 이러니까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실제 프로젝트를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의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간의 모자 관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솔리드웍스 파일은 어셈블리와 서브 어셈블리 혹은 어셈블리와 파트, 그리고 파트와 도면, 어셈블리와 도면이 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어셈블리를 열면 그 밑에 있는 파트들에 대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파일과 파일 간의 연관관계가 있죠. 근데 여기 좀 전에 보셨던 이 파일에서 여기 있는 최상위 어셈블리와 여기 있는 프로젝트 관리 대장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연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3D 데이터를 찾아놓고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 대장이 어디 있지? 혹은 프로젝트 관리 대장 파일을 열어놓고 이것에 대한 3D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리드웍스 PDM에서는 이것을 복사해서 참조로 붙여넣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서로 상관없는 워드 파일과 솔리드웍스 파일 간의 연관관계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연관관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포함된 위치를, 포함된 파일을 눌러보면 여기 있는 워드 파일 하위에 최상위 어셈블리가 물려있고요. 그 하위엔 당연히 서브 어셈블리들이 물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 케이스로 볼까요? 제가 여기 있는 최하위에 있는 어셈블리를 선택을 하고 사용된 위치를 눌러보면 그 상위에 어떤 최상위 어셈블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상위에는 어떤 프로젝트 관리 대장 문서가 있는지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연결 관계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설계 관련 서류와 설계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파일이 어디 있나라고 해서 찾을 필요가 없죠. 분실 유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반드시 오피스 문서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파일이든 PDM 안에서는 연관 관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실제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가 구동되는 동안 잠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로컬에서 생성한 파일의 체크인, 그러니까 서버 안에, 볼트 안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PDM 환경이 마치 로컬에 있는 화면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바탕 화면에 있는 파일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바탕 화면에 있는 파일은 로컬에 있는 내 컴퓨터 안에만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PDM 안에다 넣는 과정은 일반 폴더에다 복사하듯이 그냥 이 파일을 잡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그냥 볼트 안으로 저희 서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체크인 정도만 해주면 다른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를 설계하는 데 활용하고 수정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죠. 저희가 보통 이렇게 PDM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과정이 단순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외부에서 설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외부라 하면 이제 로컬 에어리어가 되겠죠. 로컬 에어리어에서 설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PDM 환경이 굉장히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라고 해보죠. 파트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생성된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명이 그냥 파트 1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은 솔리드웍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원기둥 형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다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저장을 누르게 되는 것이죠. 자, 저장을 누른 다음에 만약에 로컬에다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로컬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PDM 안에 넣겠다라고 하면 그냥 PDM 폴더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로 작성한 이 3D 데이터 폴더 안에다가 제가 이 파일을 그냥 저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성한 파일이라고 그냥 저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카드가 뜨고요. 이것은 뭐 제조품인지 구매품인지 정의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속성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저는 그냥 빈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지금 생성한 파일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실제로 로컬 환경에서 다 설계를 하셔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으셔도 되지만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신규 프로젝트에 신규 파일을 만든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로컬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파일을 생성하고 저장을 하되 볼트 안에 PDM 안에만 넣으면 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최상위 어셈블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체를 체크아웃하지 않고요. 최상위하고 베이스 정도만 체크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솔리드웍스 안에서도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최상위 어셈블리는 시스템 관리자 제가 되겠죠. 제가 여기서 체크아웃을 해놨고요. 그리고 베이스도 체크아웃을 해서 이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나 암이나 일렉은 제가 체크아웃을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다른 컴퓨터에서 이 파일을 또 그대로 열어서 체크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는 다른 사람이 설계하고 암은 또 다른 사람이 설계하고 일렉 부품은 다른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저희 가상화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가지고요. 그 시스템에서 이 같은 볼트에 접속하는 환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깥쪽에 보이시는 환경하고 이 안쪽에 보이는 것은 다른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일부 부품들은 이렇게 시스템 관리자가 체크아웃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모터만 설계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모터를 이승철이라는 이름으로 체크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지금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터는 다른 사람이 설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저는 베이스를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계를 뭐 복잡하게 할 건 아니고요. 좀 전에 만들어놨던 파트들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지금 생성한 파일도 갖고 오고요. 삽입을 하나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아까 드래그 앤 드롭 해서 갖고 왔던 파일도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임의로 대충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을 누르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저장을 눌렀고요. PDM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상위 어셈블리에서 PDM을 확인해 볼까요? 자, 저는 지금 베이스 파일을 열어서 하위에 몇몇 파트들을 더 붙였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체크아웃한 상태로 이것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저장한 이후에 체크인을 해주게 되면 이 내용이 업데이트가 서버상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베이스는 이제 업데이트된 정보로 내용이 서버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 있는 다른 설계자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른 설계자 입장에서 이 형상을 보게 되면 좀 전에 업데이트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협업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가끔 오해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PDM 사용한 환경에서 저장하는 레벨이 세 단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이브하는 과정, 저장하는 과정은 로컬에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로컬에 저장한다는 뜻은 버전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죠. 보통 처음 PDM을 접하시는 분들이 한번 저장할 때마다 버전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로컬에만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버전 증가와 무관하게 여러 번 저장을 해도 버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끄거나 여러 번 저장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세이브를 하고 중간에 체크인을 해서 버전을 올리게 되면 가운데 있는 영역이 되겠고요. 버전이 올라가게 되면 체크인 시에 버전이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서버에 저장이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와 협업이 되는 기본 단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버전 표기는 1에 1, 2에 2, 3에 3, 4에 4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현업에서는 버전과 리비전의 개념이 약간 모호하게 사용되긴 하는데 저희 솔리더스 PDM에서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버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크인, 체크아웃 할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비전은 설계에 있어서의 주요한 분기점에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C 양산 그리고 더 올라가서 뭐 개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리비전 A, 리비전 B, 리비전 C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요것은 이제 워크플로우에 의한 다른 수준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이 다양하게 변하는데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계를 하시다 보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브러리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저희 툴박스가 되겠고요. 툴박스 같은 경우는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여기 화면을 노란색으로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준비한 것을 한번 보시죠. 라이브러리에서 보면 처음에 PDM 환경이 아니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영역처럼 툴박스가 현재 이 컴퓨터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일 사용자 환경에서 허용되나 여러 사용자 환경에서 권장되는 설치는 아닙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길래 이것이 여러 사용자 환경에서 권장되는 설치는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냐면, 가끔 이런 케이스 보셨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설계를 했고 툴박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 파일을 다른 장비에서 열었더니 정상적으로 설계된 부품들이 갑자기 커지거나 갑자기 작아지거나 하는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툴박스의 경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A라는 장비와 B라는 장비의 툴박스의 경로 위치가 서로 달라서 이런 식으로 정확한 툴박스 위치 파일을 찾지 못하고 기본 디폴트 형상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저희 솔리드웍스 PDM을 사용하고 이렇게 툴박스가 여러 사용자 환경에 제대로 설치되었다라는 메뉴가 뜨면 이런 툴박스 관련된 문제들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툴박스도 많이 쓰시지만 그보다는 이런 우리 회사에서 만든 표준화된 부품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시죠. 사내에서 자주 쓰는 부품이라든가 혹은 구매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라이브러리 폴더에 넣어놓고 관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도 한번 라이브러리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하죠. 폴더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폴더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특정한 커스텀 라이브러리 폴더를 붙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커스텀 라이브러리 폴더를 붙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한눈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이브러리의 폴더가 지금 PDM 안에 있는 영역에다가 링크를 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설계자가 이 라이브러리에다가 파일을 추가한다라고 하면 저 역시 추가되는 내용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사용자 환경에서 라이브러리 관리가 굉장히 큰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라이브러리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PDM을 사용해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게 되면 라이브러리 폴더를 서로 복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이 파일을 넣게 되면 모두가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많이 활용하시게 되면 맨 아랫줄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의 재사용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3D 설계를 하는 주요한 베네핏 중에 하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 속도를 빠르게 높여주는 주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 활용에 있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바로 솔리드웍스 PDM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설계 협업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보시게 되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2명의 설계자가 동시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체크아웃한 사람이 여러 명으로 표기되는 것을 보셨죠. 지금 최상위 어셈블리는 시스템 관리자가 체크아웃해서 수정을 하고 있고요. 모터라는 부품은 이승철이라는 설계자가 다른 장비에서 체크아웃을 해서 이것을 설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파일 서버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어셈블리 안에서 일부 파일들을 열어서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설계자가 파일을 열게 되면 다른 설계자들은
모두 다 읽기 전용으로만 열려서 이 파일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솔리드웍스 PDM을 활용하시게 되면 누가 열었던 상관없이 권한만 있다 그러면 체크아웃을 해와서 중간중간에 임의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시스템 관리자가 이 최상의 어셈블리를 수정하고 있는데요. 이 이승철이라는 사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장비이죠. 이 사람은 지금 장비에 솔리드웍스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실제로 3D 데이터를 수정하기는 좀 굉장히 힘들고요. 저는 그냥 디스크립션에다가 내용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New Motor 라고 내용을 추가를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체크인을 해야 체크인하는 레벨에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요. 디스크립션 추가. 제가 자, 이렇게 제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버전이 2의 2 버전으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쪽 상황에서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 이 솔리드웍스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하자마자 버전이 올라가니까 저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내용이 신규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빨간색 영역으로 이렇게 표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어떤 내용이 반영이 되었구나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파일에 대해서 속성을 열어보게 되면 디스크립션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날 버전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최신 버전을 내려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을 내려받아서 이번에 속성을 보게 되면 제가 아니죠. 이승철이라는 설계자가 디스크립션에 넣어놓았던 뉴 모터라는 내용을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장비와 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설계한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을 솔리드웍스 PDM이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 데이터도 부분적으로 체크아웃이 가능한데 이것은 이제 파일 단위로 되겠고요. 어떤 분들이 가끔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중복으로 체크아웃이 가능하냐라는 건데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 중복으로 체크아웃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설계자가 어떤 길이를 100으로 맞추려고 그러는데 B라는 설계자가 그 파트를 다시 50으로 줄이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것에는 실제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하나하나 단위는 쓰는 사람은 한 명이 되겠죠. 그래서 중복적으로 체크아웃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변경한 다음에 체크인을 하게 되면 다른 설계자가 그 내용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빨간 줄이 딱 감으로써 내용이 업데이트 됐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죠. 이러한 설계 협업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2명에서 나눠서 3명에서 나눠서 할 수 있구나 라고 단순한 레벨로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투입을 하는 설계 인원을 투입하는 만큼 설계 일정이 빨라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급한 프로젝트와 좀 급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급한 프로젝트에는 설계자를 더 많이 투입하고 그리고 급하지 않은 프로젝트에는 설계자를 조금 더 투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솔리드웍스 PDM의 협업 기능의 진정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다 했다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좀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파일의 가치는 파일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계 중인 데이터, 그러니까 설계자 혼자 작성하고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이제 실제로 양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이 가치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파일 서버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 중인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승인이 완료된 데이터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솔리드웍스 PDM 내에서는 그런 표현을 해주는 것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파일들은 더 높은 수준의 관리를 요하죠. 그래서 함부로 삭제해도 안 되고요. 함부로 이동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리비전 관리는 설계 중인 데이터보다 훨씬 더 철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솔리드웍스 PDM에서는 워크플로우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회사 내의 프로세스를 강제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예이고요.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어떤 하나의 파일이 설계 중이라고 했다가 그 설계 중이었던 파일이 검토 중이었다든가 승인 대기, 승인 완료, 그리고 승인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메일 통보를 한다든가 리비전 관리를 한다든가 확장자를 추가적으로 PDF라든가 혹은 뭐 스텝 파일이라든가 이런 파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승인 완료 시에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변경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승인이 완료돼서 리비전이 A라고 했다가 혹시 나중에 다시 한번 변경됐을 때는 리비전을 B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이것을 제너레이션 리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1차 설계 완료를 하고 이렇게 저장을 설계가 다 끝났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탐색기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최상의 어셈블리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프로젝트 관리 대장 파일을 들고 어떤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설계 중이고요. 3D 데이터들 역시도 다 설계 중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설계 중인 파일을 상태 변경하는 것이죠. 저는 설계 중에서 바로 결제 상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장비도 하나 보여드려야 돼서요. 두 가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 완료라고 하고 알림 메시지에 뭐 수고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OK를 누르죠. 그럼 이제 승인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승인 대기 상태이면 이 승인권자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승인권자한테 이렇게 알림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그럼 알림 메시지를 열어보게 되면 아래에 있는 여러 파일들이 설계 중인 상태에서 승인 대기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이 내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승인권자가 이 파일을 다시 승인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어드민 관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장비에서 그냥 승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승인 대기였던 상태가 이제는 승인 상태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3D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역시나 다 승인 상태라고 파일들의 상태가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비전을 보면 다 리비전 A라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파일을 관리 대장 하위에 있는 3D 데이터를 삭제를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파일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용자에게 이 파일을 삭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파일을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한번 변경을 해보죠. 이름을 뭐 AA라고 변경을 해볼까요? 변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권한이 없어서 파일명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라내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잘라내기 자체가 아예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체크 아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승인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승인 상태의 파일들은 굉장히 가치가 더 상대적으로 높은 파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수정하는 것이 안 되게 근원적으로 아예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설계 자체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태 변경을 통해서 변경 요청을 하고 그 변경 요청이 승인될 경우에만 이제 체크아웃이 다시 활성화되어서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승인 상태로 변경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것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 과정은 뭐냐면요. 여기 외부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외부라는 폴더에다가 저 각종 3D 데이터들을 스텝 파일로 변경해라 라는 명령을 실행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이것이 솔리드웍스 파일을 읽어서 스텝 파일로 변경한 다음에 임의로 다시 적절한 위치에 저장을 해 놓은 것이죠. 시간을 보시면 방금 전에 만든 파일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제가 지금 3D 데이터만 보여드렸는데요. 2D의 경우에는 뭐 DXF로 바꾼다든가 혹은 PDF로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승인과 동시에 벌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파일의 상태도 제하지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파일 변환 등 우리 설계자분들이 아주 많이 하는 작업들도 자동화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단순 반복 작업의 자동화가 되겠고요. 뭐 파일의 포맷 변경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관 부서 및 협력사의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여기 이 버추얼 머신에 있는 것은 솔리드웍스 파일이 솔리드웍스가 없습니다. 이렇게 솔리드웍스가 없는 장비에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3D 데이터 접근하는 거 다 보셨고요. 이렇게 3D 데이터 접근 다 되고요. 데이터 카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OM이라든가 BOM을 한번 볼까요? BOM의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솔리드 없는 설계자가 아닌 사람도 썸네일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어셈블리 파일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특정한 파트 파일이 사용된 위치들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리드웍스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파일의 구조라든가 각종 속성 정보, BOM에 다 접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가 없는 사용자가 설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 거고요. 미리 보기라든가 BOM이라든가 썸네일 보기, 포함 사용된 위치 등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렇게 BOM에서는 당연히 이 내용을 엑셀로 익스포트를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셀을 열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 기존의 설계자에게 BOM을 작성을 의존하던 것들이 이제 근원적으로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설계자가 도면을 내리고 도면에다가 BOM 테이블을 넣고 그것을 다시 엑셀로 익스포트하고 그래서 이 BOM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던 과정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에 바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엑셀로 이렇게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의 활용에 좀 더 한 차원 높은 활용을 보시면 웹2에 의한 설계 정보 접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웹2가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윈도우 탐색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뭐 크롬을 이용해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협력업체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적당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협력업체가 이 시스템에 바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용자 이름은 제가 외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라는 로그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 원래는 PDM 안에 여러 폴더들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프로젝트도 있고요. 테스트도 있고 여러 폴더들이 있지만 이 권한이 낮은 사람은 외부라는 요 하나의 폴더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웹브라우저로 들어가게 되면 스텝이라는 폴더가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일들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인원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내용을 다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필요한 내용만요. 그 다음에 이 파일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파일을 전달하는 프로세스가 근원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설계자들이 혹은 구매 담당자들이, 발주 담당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것을 협력 업체에 통보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보이는 이 웹2에 의한 접속은 전혀 다르게 이 발주를 받는 사람이, 설계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이 역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 PDM 볼트 안에 접근을 해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가져가게 되는, 필요한 사람이 챙겨가게 되는 다른 식의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검부서 및 협력사의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처음에 프로젝트 개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그리고 생성한 데이터를 워크플로우를 태우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를 다양하게 만들어보고 리비전을 추가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 유관부서들한테 어떻게 전파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6월 17일이네요. 선능력 옆에 HA 컨벤션 센터의 PDM 데이에 여러분들 모두 다 초청드리니까요. 오늘 보셨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했던 웨비나 내용도 터치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웨비나에서 터치하지 않았던 다른 내용들도 다 많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이 있을 경우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구축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해주시면 그것을 같이 협의해 나가고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 솔리드웍스 PDM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이 비디오 내용과 문서 내용은 다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저에게 질문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